이름이 뭐라고? 예? 제희? 큰애는 제시고 얘는 제니. 쟤는 잼. 저희 모임은 예, 경기도 예, 화성 예, 동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인 100명이 채 안 되는 조그만 모임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화성 동탄에 있는 노적공원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저희가 활동하는 카페가 있긴 있습니다만 카페 가입과는 아무 상관없이 어느 분이라도 참가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모임. 그렇게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산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산책을 할 때 목줄을 풀어놓는 것과 목줄을 묶는 것과의 그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아주 많이 찾아봤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미국 내 100대 도시에 569개의 목줄 없는 강아지 공원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미국의 지난 5년간 전체 공원의 수가 3%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강아지 공원의 수는 무려 34%나 증가했더군요. 그걸 보면 기존 공원의 증가와 강아지 공원의 증가치가 아주 엄청난 10배가 넘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민 10만 명당 약 16개의 강아지 공원이 있는 캐나다의 그 캘거리시가 있는데 그 시의 인구는 약 12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이 있는 대한민국 화성시 인구는 약 50만 명이 좀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캘거리시는 화성시의 약 2배 정도 인구이죠. 그러나 화성시에는 단 한 개도 없는 목줄을 풀어도 되는 그런 강아지 공원이 캘거리시에는 무려 150개가 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1번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3번에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리고 또 5번에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아니하도록 할 것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같은 법 13조 2항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항상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서 동물보호법이 얘기하고 있는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아지들이 신체의 원형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목줄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또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 또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목줄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고 불편하지 않은 것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근린공원에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일원에 있는 센트럴파크는 그 면적이 37만 제곱미터가 넘고, 또한 노작공원은 면적이 71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물 놀이터를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법에 따라서 동물 놀이터를
설치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우리 모임에서는 그 같은 문제를 화성시에 제기해 왔고, 법에 정한 대로 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주십사고 요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기존 공원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 공원에는 반대 민원이 예상되므로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니 향후 새로 생기는 동탄 2 신도시에 동물 놀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라고 정식 민원에 대해서 답신을 보내왔더군요. 법률에 따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기존 도시에는 안 되고 기존 공원에는 안 되고 향후 도시에만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이것을 아전인수로 자기들 편한 대로만 법률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분노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그곳에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이 있으신가요?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이라면 상당히 넓은 공원인데, 그런 공원을 갖고 있는 도시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저희 화성시는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이 2군데나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화성시장은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런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을 갖지 못한 도시거나 혹은 뭐 그런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이 있다고 한다면 꽤 넓은, 꽤 큰 그런 도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뭐 걸어서 갈 수 없다든가, 그렇다면 그런 곳에 동물 놀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싸는 데다 싸더라고. 그간 그토록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주지 않던 그 화성시 노작공원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 끝에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폐허 같은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여서 펜스를 치고 우리들 강아지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목줄을 풀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손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10만원 미만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사랑의 터라고 명명을 했고, 우리가 그곳에 노는 것을 본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분들은 야, 참 잘했다, 아우 너무 보기 좋다, 이런 것도 있네요. 진짜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딴 곳에 있을 것이지, 뭐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주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여서 만든 울산의 강아지 놀이터나 또 서울시의 놀이터, 그런 공간이 아닌 전국의 모든 공원 중에 우리 화성의 노작공원처럼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품위진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곳을 외국의 그 오프리시 에어리어처럼 목줄 없는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바로 그 공정공원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그 노작공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늘 개똥죽기 행사를 했는데, 뭐 똥을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개똥죽기 행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애견신문에 작년 10월 23일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화성시는 장묘시설, 종합장묘시설이라는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국회까지 직접 가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 화성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종합장묘시설은 일반인들은 물론 그 동물의 사체까지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고, 인근 수원, 안양, 군포, 주변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만 한 10개가 넘는 그런 도시의 동물 사체까지도 처리하는 그런 종합장묘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그 홍보를 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화성시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장묘시설, 강아지들이 죽어서 오면 잘 처리해 주겠다. 고마운 일입니다. 얼마 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강아지들을 화장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 의뢰를 받은 강아지들의 사체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6마리, 7마리씩 한꺼번에 태워서 그 이거를 고루 섞어 가른 다음에 강아지들 몸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보도를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강아지들이 죽어서 왔을 때 잘 처리를 해주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스럽게 뛰어놀 수 있었는지, 물론 그 사료나 먹이야 각각의 집에서 하겠지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미국도 아니니까 마당이 넓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강아지 놀이터 혹은 강아지 목줄 없는 구역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니네들 돈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해라, 아니면 너 땅 사서 네 개인 주택에서 마당에서 놀게 해라. 이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살아서 있을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뛰어놀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바로 동물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우애하고자 하는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국의 애견인 여러분, 우리 화성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셔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경기도 화성의 노작공원은 넓이가 70만 제곱미터 넘습니다. 그 공원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도저히 없도록 되어 있는 수많은 죽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공원도 반드시 한번 상세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원 안에 그런 유유지가 있다면,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후미진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소를 목줄을 풀어도 되는 곳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공정공원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의 면적과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의 면적은 지금 이상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강아지들도 현재 같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그 한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견주가 에티켓을 지키든 안 지키든, 목줄을 풀든 안 풀든, 똥을 치우든 안 치우든, 집에 있든 밖에 나가 산책을 하든, 대한민국 안에 그 우리 강아지들은 강아지들을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중 일부의 그 좀 멀찌감한 분들이 똥을 안 치우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함부로 목줄을 풀어서 뭐 현견인들,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따로 마치 유배를 시키듯이 따로 있을 공간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뻑적지근한 그 놀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법이 집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목줄을 매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법을 근거로, 아니 개가 왜 목줄을 푸느냐, 개를 왜 공원에 데리고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자, 흡연이 범죄입니까? 음주가 범죄입니까? 흡연인을 위한 흡연구역이 있고, 또 음주인은 또 보통 법에서도 관대히 보는 그런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집 밖에서 목줄을 풀어도 되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간이 생긴다면, 다른 분들이 아니 그 목줄 푸는 곳에서 있으시지 왜 이곳에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 그런 비난, 그것을 받고 싶은 것이 바로 공정공원 캠페인인 것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에 한번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몇 살?